제이 배우님. 생각 중입니다. 저 그럼 먼저 할게요. 저는 제가 환경 보전 글 관련해서 글을 읽을 때 그때 이제 쓰레기 봉투를 이렇게 들고 토덜토덜 가는 장면 있잖아요. 그 장면에서 제가 원래 어떤 장면에 대해서 특별히 막 고집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. 그냥 감독님이 하라 그러면 그냥 맞춰간다는 게 맞지 특별히 막 뭘 고집해서 이게 맞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때 감독님이 이 쓰레기 봉투가 접혀 있잖아요 원래 실제로 사면은. 근데 그거를 탁 하고 한번 펴서 이렇게 들고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. 근데 저는 이제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. 왜 접혀 있는 걸 굳이 펴서 가요? 그래서 막 접혀 있는 걸요? 그거를 왜요? 그걸 누가요? 막 이러면 약간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고집을 부렸다고 하는 게 맞는데 아무튼 그렇게 했어요. 그래서 감독님이 그래 너는 그래라 한번 다시 찍어보자 그냥 계속 제 말을 그렇게 막 귀담아 듣지 않으셨는데 근데 제가 계속 감독님 옆에서 아니라니까요 감독님 계속 그러니까 봐봐요 이상하잖아요 계속 약간 그러니까 감독님이 너 그럼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찍어봐라 했는데 예, 나온 거는 제가 주장한 바로 나왔습니다. 요 약간의 기억에 왜곡이 있습니다. 예, 일단 저도 이거를 봉지를 이렇게 퍼가지고 이렇게 나탈나탈 하면서 이 명은이 어떤 힘든 거를 좀 이 물체로 표현하고 싶었어요. 그래서 명은한테 그렇게 디렉션 주문했고 감독 이거 아닌데요? 라고 하지 않았고 옆에서 저한테 계속 수시로 와가지고 나라면 이렇게 안 할 텐데 계속 옆에서 계속 저한테 그 처음에 그냥 흘려들었어요. 그래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나라면 아니란데 계속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.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해서 한번 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 버전을 이제 편집실에 가져갔잖아요. 두 개를 보는데 제가 결국 쓴 거는 접은 거였어요. 그러니까 저는 어찌 보면 전체적으로 뭔가 이런 연출 효과를 생각했다면 승하 배우는 명은이라는 인물을 리얼하게 생각한 거죠. 그래서 결국 명은이가 한 거를 하게 됐습니다. 금방 저랑 눈이 마주쳤거든요. 승하 배우님이 아주 뿌듯해하는 얼굴로 아주 자랑스러운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. 저는 감독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속에서만 생각한 게 있는데 그 마지막 제가 나오는 마지막 씬이 그 방송실에서 글을 읽는 장면이었는데 거기서 중간에 앞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. 근데 솔직히 저로서는 굳이 아무도 내 얼굴을 보지 못하는데 그 방송실 안에 있는 나를 학생들이 봐, 그래서 선생님이 봐, 나하고 하연이만 있는데 앞을 보라는 거예요. 그래서 굳이 앞을 봐봤자 아무도 모르는데 왜 앞을 보지?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감독님이 앞을 보시길 원하시니까 제가 앞을 받으렸다니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. 이렇게 해서 일단 앞을 봤는데 제가 딱 그 앞을 봐달라고 하는 그 글에서 살짝 발음이 살짝 꼬이고 대사가 살짝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살짝 테이크가 많이 나가서 너무 좀 울고 싶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감독님 이제 아셨죠? 제가 이거 제이배우한테 처음 들었는데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네요. 왠지 제이배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. 저에게도 변이 있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왜냐하면 아마도 지금 그게 자매의 마지막 장면일 거예요. 마지막 퇴장일 거예요. 퇴장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근데 만약에 앞을 보지 않았다면 이 자매는 책만 읽고 끝났을 거예요. 그러니까 관객들은 이 얼굴을 못 보고 이 캐릭터를 뵈는 거죠. 그래서 아마 그때 이렇게 약간 레이저를 앞으로 쏘면서 앞을 표정포고 하듯이 조금 강인한 그래서 거기 아마 지금 들어갔을 거예요. 그래도 제 얼굴이 잘 드러나서 저는 마음에 들거든요. 근데 이런 속마음이 있었다는 거를 제가 갑자기 떠올랐네요. 그러니까 캐릭터에 대해서 되게 많은 고민을 하고 그것을 현장에서 녹여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지점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감독님께서 그것을 충분히 포용을 해주실 거라는 어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옆에 가서 얘기하고 의견을 계속 주장하고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좀
들어요. 네, 그래서 일단 이 영화는 함께 만들어가는 어떤 영화였다라는 지점에서 좀 의미가 되게 깊은 작품인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이 질문은 사실 되게 많이 이미 많은 GV에서 해가지고 저희가 계속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이 작품이 이 공간에서 처음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시대 배경이 사실은 1996년이라고 딱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. 근데 저희가 보통 시대극을 보면 90년대 어디다라는 것을 어떤 소품이나 아니면 이런 옷 같은 것들로 좀 유추하게 하는데 이 작품은 처음부터 96년이라고 받고 시작해요. 그래서 꼭 1996년이었어야 하는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아마 이거는 저 승하 배우도 완전 제가 하는 걸 많이 들어서 아마 승하 배우가 얘기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. 근데 이거는 정말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. 왜 1996년이지? 하필이면?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정말 잘 구현하고 싶었던 신 중에 하나가 가정환경조사서였어요. 근데 저희 장면에도 나오지만 가정환경조사서가 저희 부모님 세대처럼 바로 뭐 손들어 뭐 이런 거 뭐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런 느낌은 저희가 TV에서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거 말고 애들아 자율학습해 하고 한 명씩 책상 앞으로 불러서 선생님이랑 얘기를 주고 받으면 아이들이 귀 기울여서 듣는 제가 그 상황을 표현하고 싶었거든요. 그렇게 하려면 저희 부모님 세대는 아니고 조금 더 그거보다 좀 자율학습도 있고 자유로워진 좀 90년대 쪽으로 넘어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이제 90년대 중에서도 언젠가 할까 하다가 이제 96년도가 딱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넘어가는 시기거든요. 근데 이제 제가 국민학교로 하면은 지금의 이제 초중고 학생들이 너무 옛날 영화, 너무 부모님 세대 이야기를 느껴질 것 같아서 이제 그 연령대의 관객분들을 위해서 96년도 초등학교 이후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96년대 뒤에서도 이제 97년도에 이제 IMF가 이제 아시는 것처럼 터지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주로 직업을 좀 많이 다루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IMF가 들어가면 조금 더 다른 결이 될 것 같았어요. 조금 더 복잡해지고 물론 포함시킬 수도 있지만 그걸 포함시키면 제가 하려는 얘기와는 조금 결이 달라서 97년도 이후로는 가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정말 하나 남은 1996년도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. 그 두 배우에게 사실 궁금한 것은 연기적인 부분인데요. 두 분이 09년생, 10년생 맞나요? 네, 두 분이 1990년대에 일단 없었어요. 그래서 이 1996년의 초등학생을 연기하는데 분명히 어떤 어려운 지점이나 아니면 잘 몰랐던 지점 같은 것들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연기를 하는 지점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좀 그런 어려운 부분이었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사실 비밀의 언덕이 이걸 찍을 때 감독님이 꽤 자주 애드리브 몇 마디라도 넣어달라고 하실 때가 있으셨어요. 특히 반에서 찍는 거 하면은 언니가 있을 때 막 가정환경조사서 가지고 부모님 뭐 하시니 이런 거 할 때도 반 애들은 막 지들끼리 놀고 있잖아요. 막 애드리브 하면서. 근데 거기에서 애들이 신조어를 많이 킹받네. 킹받네 어쩔 TV 이러면서 막 뛰어댕기고 이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한 말이고 그리고 솔직히 어쩔 TV도 꽤 옛날 말인데 안 된대요. 안 된대요. 절대 안 된대요. 대박도 안 된대요. 그래서 결국에는 그 누구도 와 놀랍다, 와 대박이다 이런 느낌의 말을 그 누구도 사용하지 않았어요. 다른 말만 했어요. 계속. 다른 말 어떤 오 말? 되고 이런 거 절대 안 했어요. 저도 이제 저는 학교씬 찍으면 감독님께서 이제 다른 친구들한테 일일이 다 대본을 알려주고 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전부 상황극 즉흥 연기로 채워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입에 붙은 말들 있잖아요. 어쩔 TV 같은 거는 어떻게 잘 만들어서 이제 안 할 수는 있는데 쩐다 같은 거 있잖아요.
개쩐다 이런 거는 입에 붙은 건데 못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꼭 주연 배우들이 아닌 그냥 주변에 있는 같이 연기해주는 친구들도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. 또 좀 신기했던 점은 이제 저희 학교에서도 1학년, 3학년은 태블릿을 나눠주거든요. 그래서 이제 노트 필기가 아니라 태블릿 필기를 할 수 있도록 1인당 하나씩 지원을 해줘요. 그래서 이제 안 그런 학교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런데 이제 노트 필기도 아니고 원고지를 쓴다? 이거는 저한테 굉장히 신선했고 충격이었어요. 이 뭐라 그래야 되지? 보통 다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잖아요. 요새는 글짓기 같은 경우도. 근데 이제 그 원고지에다가 쓴다는 게 좀 신기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저는 이제 가루를 이렇게 탁탁 털어서 쓰는 그 칠판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. 요새는 이제 보드마카나 전자칠판을 많이 쓰는데 그렇게 그 가루 날리는 그 칠판이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그래도 좀 어디서 본 거다라는 생각은 있었던 게 검정고문신에서 좀 봤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감독님한테 제가 검정고문신에서 봤어요 이러니까 감독님 그 시절 아니었어요. 영훈이야. 저는 사는 지역이 시골이다 보니까 초등학교도 그렇고 그 가루 탁탁 터는 그 칠판을 썼었어요. 거기다 칠판 당번이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 칠판이 익숙한데 언니가 와 검정고무신 이러고 있으니까 옆에서 이게 왜 검정고무신이야? 학교 칠판 아니야 그냥? 그러니까 아니 검정고무신에서 나왔잖아. 제가 검정고무신 안 본단 말이에요 잘. 전 서울 사람. 이렇게 손을 그으신다고. 미안해 시골 사람이라. 그러면 두 분은 다 원고지를 이 영화를 통해서 처음 접해 보신 걸까요? 저는 처음 접했어요. 저는 그 제가 직접 쓰진 않은데 제 방 책상 위에 한 구석에 그 원고지 한 두세 장 정도가 이렇게 뭉치로 있어요. 근데 그걸 보고 오 모는 종이다. 던져놓고 쓰지도 않고 방치해 뒀었는데 맞아요. 저도 처음 보고 모는 종이 아, 생각났거든요. 칸이 큰 모는 종이. 네, 그래서 그러다가 이거 영화 찍기 전에 감독님이 과제라고 해야 되나? 숙제 이런 걸로 다음에 만날 때까지 이런 주제로 글을 써서 와라 해서 그걸 또 집에 있는 원고지에다가 어찌저찌 막 네이버 이런 거 찾아가지고 쓰는 원고지 쓰는 법 찾아서 다 쓰고 가져왔는데 감독님이 아니야 여기 이렇게 바꿔서 와 이러면 저는 이제 제이 배우님처럼 두분 쌓인 게 많으세요. 막 열심히 그렇게 쓰진 않았고요. 근데 그 감독님이 숙제를 내주시긴 했어요 저한테도. 근데 저는 좀 신선했는데 감독님이 글을 써오라는 거예요. 막 숙제를 주셔가지고 막 환경 글을 써오라. 평화도 썼나요? 평화 썼어. 그래서 이제 저희 제이 배우님이랑 화연 배우님이랑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그 글을 몇 번 쓴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저는 처음 원고지를 쓰기도 했고 근데 그때 생각보다 제가 글을 잘 써가지고 자신감. 네, 저는 그때 약간 그때부터 이제 명은이가 되기 위해서도 그렇고 이제 그때 이후로 제가 글을 좀 잘 쓴다라고 생각을 해서 글짓기 대회에도 몇 번 도전해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. 다 우수상이었어요. 근데 자랑인 거지. 근데 아니 갔다가 들어가면 항상 최우수상을 받아야지라고 얘기를 하셨어요. 그 영화에서 거의 똑같은 상황이잖아요. 맞아요.